자, 대북 송금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이틀 전 본인 추가 기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죠.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했다고요?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십시다. 예. 자, 그리고 바로 어제 기소 다음 날이죠. 이재명 대표는요, 돌연 당무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 대표실에서는 비공개 일정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가 재판을 위한 대비책을 긴급하게 지금 마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일정을 소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또 유튜브 게시판에는요. 기소에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일단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응책을 논의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일단은 그 본인의 방북 대가로 지금 300만 달러는 북한의 방북 대가로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된 마당에 저렇게 유튜브에 반박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저런 부분은 재판 내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그 비공개 일정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뭐 변호인을 만난다든가 혹은 뭐 변호인 선임에 관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재판과 관련 있는 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4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많게는 일주일에 4번의 재판을 받는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 업무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당 대표로서의 직무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또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과 또 민주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뭐 맥시멈으로 치면은 뭐 주 4회까지 재판에 나갈 수 있다고는 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주 2, 3회 정도 나가면서 총선을 충분히 승리로 이끄셨던 경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재판은 사실상 지금 곧 아마 발표가 날 거라는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글쎄요 뭐 당대표께서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그것이 기각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기소를 하지 않고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닷새 만에 기소를 한 것은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차근차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뭐 연관성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따져볼 쟁점은 또 전혀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재판 준비를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아마 좀 당무를 잠깐 내려놓고 그 대책들을 네. 한 것이 아니실까라고 공식으로 밝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추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의견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는 일단 당 공식 일정에 불참했지만 오늘 오전에는 최고위원회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자마자 닷새 만에 검찰이 많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문건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의 대북 사업 전반을 관찰한 보고서입니다. 김성태가 방북 비용 대납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채군님, 아까 이 자료 중에 그 김이라는 대북 사업가한테 50억씩 그 주가 뭐 조작 대가 받기로 했는데 그 달라고 그건 어디 갔어요? 아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걸 빼서 빼졌어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보고서는 왜 뺐어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데 장경태 최고가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주요 추가 자료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중요한 자료가 왜 빠졌냐라고 챙길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조금 아까 웃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저 웃음을 짓기까지 얼마나 힘든 몸속에서의 그 굉장히 열불이 올라왔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9월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각이 되고 검찰에서는 아마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그 대가로서 사례금으로서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한 것이다라는 명시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그 영상에서 나왔을 때 이번 기소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이럴 시간에 안보와 경제를 챙기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안보 문제 또 지금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이잖아요. 북한과 접경 지역이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대북 송금을 한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 개인적인 어떤 비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했던 일이 아닌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지금 이재명의 방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